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철 T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제에 큰 힘이 됩니다. 어제 한 분이 더 구독해 주셔서 754명의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한 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금융문명 탈출을 한 분이라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136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황과 간밤 뉴욕 증시 시황 말씀드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러셀 코크 보수 정신의 10대 원칙, 제가 아주 생활신조로 삼고 있는 암송과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언론 회피는 통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어제 칼럼과 금융문명 탈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꼭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수 정신의 그 10대 원칙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통치란 무엇인가를 또 아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금융 문명 탈출도 국가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안보, 외교, 국방이 튼튼할 때만이 우리가 금융문명 탈출도 했고 생업을 잘 안정시킬 수가 있고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와 간밤 시황, 어제 코스피는 하락 0.16, 코스닥은 0.22, 뉴욕 증시는 하락, 뉴욕 증시는 다우 1.18, 나스닥 1.99, S&P 500 1.26, 필라델피아 반도체 2.41 모두 급등 상승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도 7종목 다 급등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3.45 급등, 테슬라 0.69, 애플 5.97 급등, 마이크로소프트 2.22 급등, 아마존 0.82, 메타 2.38 급등, 구글 0.37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또 영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보수 정신의 10대 원칙을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보수주의 첫째, 1. 보수주의자는 불변의 도덕적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다. 2. 보수주의자는 관습과 널리 오랫동안 협의된 지혜와 계속성을 중시한다. 3. 보수주의자는 소위 규범이라는 원칙을 믿는다. 4. 보수주의자는 신중함이라는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5. 보수주의자는 다양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한다. 6.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원칙에 따라 보수주의자는 스스로를 억제한다. 7. 보수주의자는 자유와 재산권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8. 보수주의자는 자발적인 공동체를 지지하고 강제적인 집단주의에 반대한다. 9.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격정과 권력을 신중하게
자제할 필요를 인지한다. 10. 사려 깊은 보수주의자는 영속성과 변화를 반드시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끝. 감사합니다. 이게 미국과 영국의 보수 정신의 10대 원칙입니다. 모든 것을 순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올바르고 하되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고 양심과 도덕을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자이며, 보수주의자는 공공선을 지키며 모든 책임과 의무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한 770페이지 정도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요약해서 보수주의 정신의 10대 원칙을 제가 암송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활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명한 전성철 변호사의 글로벌 인사이트, 언론 회피는 통치를 포기하는 것이다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칼럼은 참 접하기 어려우니까요. 한번 함께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 후 여당 참패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민주국가에서 중간선거는 항상 국민이 정권에 주는 메시지다. 한마디로 이번에 국민은 정권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불만은 어디서 초래된 것일까? 나는 그것이 정책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민의 정서나 감정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데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 인식이 생겼을까? 대통령이 언론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언론을 피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국민을 피한다는 의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동안 공식 기자회견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민주국가 원수로서는 거의 기네스 북감이 아닐까 추측된다. 소위 그 도 스태핑이라는 것은 국민과 하는 대화가 아니다. 그것은 만찬에 나오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TV에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그것을 때운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다.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관심은 TV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아무런 감흥을 얻지 못한다. 그가 실제로 하는 대화를 통해 감흥을 얻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느껴지는 국민들의 어려움, 소망 등에 대해 직접 관심을 표현할 때 그때 비로소 국민은 우리 대통령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다. 대통령이 언론과 대화를 하기를 피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민들의 삶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징표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크게 성공한 대통령들의 공통점은 국민과의 대화, 즉 대언론 소통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미국에는 그런 모델이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보자. 1933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전임자에게 사상 최악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바로 그 무시무시한 대공황이었다. 그가 취임 직후부터 가장 중시한 것은 국민 통합이었다. 국민과 소통해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 TV가 제대로 없었던 때라 그는 라디오를 활용했다. 매주 한 번 소위 노변 담화를 통해 국민과 대화했다. 나라의 힘든 상황,
자신의 고뇌 등을 솔직히 털어놓고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돌파 전략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지지와 협조를 호소했다. 그 호소를 국민이 수긍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미국 국민 전체가 사실상 하나가 되었다. 그 단결된 힘이 지구촌 사상 최대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은 그렇게 중요하고도 유용한 것이다. 1990년대 케네디 대통령도 그에 못지 않았다. 그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 그 끊임없는 국민과의 소통은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그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두 위기, 즉 소련과 거의 핵전쟁 위기까지 갔던 쿠바 사태와 당시 나라를 처절하게 분열시키고 있던 흑백 문제를 해결한 기반을 쌓아주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왜 그렇게 언론과 대화하기를 회피했을까? 나는 그분에게 한 가지 거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두 역할을 주고 있다. 하나는 행정가이고 다른 하나는 통치자이다. 그중 핵심적인 것은 통치다. 행정이 아니다. 행정은 방향만 주면 총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왜 통치가 미치는 영향은 행정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통치는 헌법상 대통령 외에는 할 수가 없기도 하다. 그렇다면 통치란 무엇인가? 그것의 핵심은 국민의 마음을 사는 일이다. 자신의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다. 그 이해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가 특정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활동, 그것이 통치의 핵심이다. 그 통합은 언론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 언론을 회피하는 것은 통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윤 대통령 이번 총선 패배 원인은 자명하다. 그동안 윤 대통령 소위 통치를 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행정하는 모습만 보였다. 그것은 국무총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한동안 이날에는 총리가 둘이다라며 비아냥거리는 말이 나돌았다. 나는 대통령 그런 처신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대통령이란 자리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을 통치자가 아니라 행정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은 열심히 했지만 통치는 대단히 게을리한 것이다. 나는 그것이 이번 총선 대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을 때 국민은 한마디로 약이 오른다. 머슴이 주인을 주인 대접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그런 약오름이다. 대통령이 해외 다니며 막상 그보다 몇 배나 중요한 나라의 주인과 소통하기를 경시할 때 주인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바로 그 불편함이 웅변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된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두 가지 책임, 즉 행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과는 우선순위를 자각해야 한다. 후자가 전자보다 10배나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전자는 어느 공무원이나 할 수 있지만 후자는 대통령밖에 할 수 없다. 그 책임은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를 통해
루스벨트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것 같이 국민의 마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지지는 꽃밭의 꽃들에 비치는 태양 같은 것이다. 그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 꽃은 시들 수밖에 없다. 그 햇빛을 최대한 밝게 많이 받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나는 윤 대통령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가 가진 그의 정의감, 용기, 애국심 등이 없었다면 정의보다 내 편을 더 중시했던 그 진보 집단의 정치가 5년간 더 계속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 그 결과는 국가적 위기로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아직 정치 초년생이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그 부족함은 앞으로 얼마든지 메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번 총선의 참담한 패배가 윤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믿고 싶다. 변호사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 전성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경청과 소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듣는 것이 경청이고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성공하신 리더들은 다 국민과의 대화를, 즉 언론을 통해서 자기 정책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데나우어는 왜 그렇게 독일에서 유명해졌습니까? 아데나우어는 어떤 정책도 국무위원 회의에서 반대자가 나와서 반대 설명을 하지 않는 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서로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자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그 얘기를 들어서 함께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어서 그 얘기가 또 일리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정했을 때 아데나우어는 사인을 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가족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칼럼을 읽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보다는 하나하나한테 질문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동안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라는 그런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으로 질문보다는 얘기를 많이 질문해서 들었는데 질문보다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묻고 의견을 청취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계절의 영화의 달, 사랑의 달, 감사의 달입니다. 이번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가족들과 모두 서로가 좀 더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꼭 국민들과하고 긴밀하게 대화와 소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 설립하고 노골 제작하여 특허청의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알 수 있는 것,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3. 폭락은 짧고 상승이 깁니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수입의 30%는 꼭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할 것, 즉 투자할 것. 제가 그 자료를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언젠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수입도 중요하지만은 전략이 우선입니다. 다산 우리 할아버지 뻘듯입니다. 정약용 정다산 선생께서는 근검은 근면하고 검소한 삶은 넌 새마디기보다 더 값이 있다 그랬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수입이 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수입이 적건 많건 전략이 최우선입니다. 전략, 저축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검, 전략, 저축, 그리고 투자입니다. 복리라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 8대 불가사리까지 말했습니다. 2009년 워렌 버핏이 선물한 복리라는 책을 쓴 임재원, 우용평, 인범준수의 책을 요약 정리하면 1965년 버크셔스에 설립될 때 1천만 원 투자를 건의받은 한국 기업인이 투자라고 깜빡 잊었다가 43년 후에 2008년 잔고증명을 떼어봤더니 401억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4.6%, 복리 매년 21.3%의 이 거금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리드는 미국 버먼트 주 시골 주유소 한 귀퉁이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25년 근무하고 은퇴 후 백화점에서 17년 바닥을 쓸었다. 자기 가문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나왔답니다. 38살에 방 2개짜리 집을 사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92세에 별세했는데 별세 전에 국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리드는 거금 800만 불, 한화 100억, 이것도 25년 전에 2000년도에 고향 도서관과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이분이 혹시 뭐 복권에 당첨됐나 아니면 유산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청소부 할아버지, 자동차 수리공, 우리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은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뭐 그때 800만 불 하나로 한 100억이 넘으면은 25년 전이면 지금은 뭐 한 4,500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기부를 했을까? 얼마나 궁금하고 또 의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찾아서 질문대보고 알아보고 다 해보니까 사실 그대로 자동차 수리공으로 25년, 청소로 펜입니다. 그때 JC 페니 백화점 바닥을 썼답니다. 아마 버먼트주에는 페니 백화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백화점은 17년간이나 청소부 바닥을 쓰는 평범하고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었을 때부터 그 쥐꼬리만 월급을 꾸준히 주식을 사 모았답니다. 한 주도 팔지 않고 60-70년간을 꾸준히 사 모았더니 그 돈이 이렇게 큰 돈이 됐답니다. 이분의 말씀, 금융성과가 지능과 노력에 크게 상관없다. 경기순환, 주식 투자 전략, 차트 분석 필요 없다. 부자의 비밀은
우량 주식을 매수해서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다. 제가 95년도에 삼성전자 1300주를 현재 미래에셋그룹 박연주 회장이 동원증권 압구정 지점장 겸 강남 본부장 이사로 재직할 때 제가 삼성전자 보통주 6만원짜리 1300주를 매수해서 거기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워링버핏의 완벽한 투자의 번역가 김중건 교수님이시더러 제가 또 그분도 또 찾아가 뵀습니다. 대표님, 명동 땅 1300평이나 상가시고 그저 장기 묻어 두십시오. 그때는 예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4년 후인가 19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그때 동아은행이 그때 폐쇄되고 뭐 평화은행이 문을 닫고 파산하고 장은증권이 파산하고 뭐 정말 6.25 후로 가장 큰 국가적 환란이 왔습니다. 그때 겁이 나서 주식을 팔아서 아마 우리 뭐 생계나 제 사업을 썼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그 주식을 안 팔고 보유했다면 그 돈이요. 지금 50분의 1로 액면분할해서 8만 원이면 400만 원인데 순수하게 주식만 52억입니다. 그러면 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를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이 우량 주식을 매수해서 그저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즉 2022년 11월 20일부터는 소수점 이하 투자, 즉 1,000원부터 우리 한국 모든 주식을 조각으로 매수할 수가 있으니까 커피 한 잔 3,000원도 주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기아 같은 우량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시면 배당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일부러 소수점 이하를 투자를 해봤습니다. 주위 분들한테 그 만남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폭난 짧고 상승 길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78년 동안 1946년 5월 29일부터 2022년 12월 10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18번 하락 중에 S&P 500 지수 28.6% 급락, 하락 개월수는 11.4개월, 평균 상승은 3년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 24년, 25년 내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꼭 한 주 더 빚내지 마시고 여유함 있으면 꼭 우량 주식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이제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돈 없이 숨 쉬는 거에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제 100세 장수 시대,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자녀, 손들 직업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첫돌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운동 본부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복리마법 70이 법칙이 있습니다. 72를 연 복리를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기간인데요. 저는 펀드 ETF를 연 10%로 봅니다. 72를 10으로 나누면 7.2년, 약 7년마다 원금이 배가 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술이 발전해서 돌까지 누가 애들 뭐 죽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나 아들, 딸이 한두 명이니까 꼭 우리 돌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돌잔치 축하하고 덕담 해주고, 그리고는 꼭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어린이 이름으로 펀드나 ETF, 즉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해주면 큰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첫돌 100만 원이 7살에 200, 15살에 400, 22살에 800, 29살에 1600, 36살에 3200, 43살에 6400, 50살에 1억 2800, 58살에 2억 5600, 65살 5억, 72세 10억, 79세 20억, 86세 40억, 94세 80억, 100세 160억. 만약에 덜을 놓쳤으면 유치원생은 200, 초등학생은 300, 중학생은 400, 고등학생은 500, 대학생은 600을 좀 어렵더라도 분납이라도 꼭 우리 어린이름으로 우량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해주면 누구나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아무 주식이나 사지 마시고 우선은 정말 주식이 돼서 확실한 자신이 있을 때까지는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20 초량 주식에 먼저 투자하셔서 이 주식이 잘 관리하시고 보유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LG와 네이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버스웨이, 일라인, 일리, TSMC, 테슬라. 이 20 종목은 한국에서 최고 우량 주식, 미국에서 최고 우량 주식은 세계 최고 우량 주식. 이 20 종목에 투자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마지막 드리는 말씀. 첫째,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테크 기술이 아니고 철학. 왜 주식을 투자하는가? 왜 우리가 돈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인을 존중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생각하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돈만 벌겠다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급비서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박을 쫓으면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필경 쪽발 찹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근검전략 아낀 돈으로 한 주 두 주 꾸준히 우량 주식 사 모아서 니드 할아버지처럼 장기 보유해서 우리 모두가 즐거운 투자, 행복한 인생을 함께 살아가시고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도 즐겁고 행복한 투자, 행복한 인생을 우리 그 본을 보여주고 초석이 되어 줍시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